1999년 9월 30일 일본 도카이촌의 해견료 가공시설 구급차가 출동해 환자를 호송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은 방독면과 보호장비까지 갖춘 상태로 말이죠.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리괴. 오우치 히사시와 지노하라 마사토는 해견료 재처리 회사인 JCO의 직원입니다. 이 두 명은 선임 한 명을 동반해 핵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우치가 깔때기를 잡고 농축도가 18.8%에 달하는 고농축 질산우라늄을 지노하라가 침전조에 부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별다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한 통, 두 통, 세 통 마구잡이로 부어 넣었습니다. 7통째 넣었을 때 임계 질량인 16kg에 도달했고 파란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임계 질량이란 핵물질이 연쇄 반응해서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으로 비상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두 사람은 멀미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기절했습니다. 이내 감독 중이던 선임 요코가와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비닐까지 덮어 씌우면서 이송했는데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우치가 곧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며 동료의 쾌유를 빌고 의료진과 대화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오우치는 예정된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직후 공장 주변에서 누출된 방사능은 규정치의 2만 배에 가까웠는데 오우치는 피폭 당시 방사능에 제일 가까웠습니다. 방사능의 30W 정도 피폭될 경우 치사율은 35%, 40W는 50%의 치사율로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심하죠. 지노하라의 피폭량은 10W, 오우치의 피폭량은 18W, 10W 이상 피폭당할 경우 치료 시 생존 확률은 1%, 즉 99%의 치사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고 후 오우치의 염색체입니다. 정상적인 염색체 사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염색체가 산산조각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우치의 주치의였던 히라이 히사마루는 20년째 혈액을 전문으로 다루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다면 몇 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오우치의 염색체를 봤을 때 어느 염색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됐다. 내 의사 경력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우치의 입원 첫날째 아직은 멀쩡해 보인다. 피부가 조금 어둡게 보이는 것은 급성 방사선 증후군의 단계이다. 침샘이 파괴되어 먹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혈액 속의 백혈구가 전멸하기 시작했고 사고 직후부터 림프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항체를 생성하는 림프구가 사라지니 신체 면역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오우치는 멸균실에 들어갔는데 연약해진 몸은 극심한 백혈병 증세가 일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세포 재생이 없다 보니 피부가 엄청난 속도로 벗겨지기 시작했다. 의료용 테이프를 몸에서 떼어내면 피부가 같이 뜯겨져 나왔다. 몸에 작은 접촉만 있어도 피부가 손상되었고 나중엔 손톱도 모두 빠졌다. 치료 11일째가 되자 호흡 곤란이 왔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도 호흡 곤란이 와서 폐 기관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전신을 붕대와 거즈로 감싸야 했다.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어서 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근육이 손상되었다. 절망적인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심정지가 와서 소생을 반복했다. 피부 손실과 장기 출혈로 인해 하루 10리터 이상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갔고 장에서 3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생했다. 심박수는 120에 육박해서 24시간 마라톤을 뛰는 상태와도 같았다. 의료진은 치료 시작 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우치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을 81일 차에 오우치의 가족들에게 치료 진행 불가를 통보했다. 그리고 83일 차 심정지가 왔을 때 오우치는 숨을 거뒀다. 의료기록지를 보면 오우치가 말한 것을 메모했는데 제발 그만해. 엄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회복될 가망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같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지노하라 역시 동일했다. 오우치보다 피폭된 양은 적었지만 역시나 높은 수치였다.
상태가 무척 악화되고 있을 때 피폭 83일 차 만에 사망한 오우치의 소식을 들었다. 곧 자신도 죽는다고 생각하여 울며 절규했다. 상태가 무척이나 안 좋아져 피부 이식을 했는데 기적같이 몸이 회복하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타고 의학연구소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의료진들과 대화도 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피부가 신축성이 사라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소화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끝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지막 사람 선임 요코가와 유타카는 운 좋게 다른 방에 떨어져 있어서 피 폭량이 4시버트에 그쳤다.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정도도 높은 수치다. 입원 후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백혈구 수치가 0까지 떨어졌지만 치료가 정상적으로 끝나서 오우치가 사망하기 하루 전 퇴원했다. 그리고 후유증 치료까지 받은 후 직장으로 복귀 후 2020년에 정년퇴직까지 하였다. 2개월에 한 번씩 오우치와 시노하라의 묘에 간다고 한다. 이셋은 사고 발생 전에도 자주 낚시를 가던 사이였다. 이셋은 각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서로에게 힘내라고 한 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